초등학교 시절 외식은 을의 짜장면 한 그릇이었다. 5학년이 되던 해에 동네에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 그걸 사주는 사람은 없었다. 햄버거 가게 입구는 아래에 놓인 패드를 밟으면 열리는 반자동문이었는데 먹을 수 없으니 하굣길에 패드를 한번 밟고 도망치는 식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6년 뒤 졸업식 날에도 식사는 늘 중국집에서 했다. 졸업식 때 무려 삼선 짜장을 주문했는데 냉동새우 몇 마리가 들어간 요즘의 삼선 짜장과는 달리 큼직한 건해삼과 소라 그리고 새우가 든 진짜 삼선 짜장이 나왔다. 아직 수입산 냉동 해산물이 유통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지금도 졸업식 날 삼선 짜장을 시킨 걸 내 인생 최고의 선택으로 여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짜장면은 나와 내 또래들에게 소울푸드가 되어주었다. 그 시절의 중국집은 요즘 같은 배달 음식점이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이자 파인다이닝이었다. 중국집은 대개 식당 이름 앞에 중화요리라는 설명을 곁들였지만 어쩐지 거기서 파는 짜장면은 외국 요리가 아니라 한식인 것만 같다. 실제로도 짜장면이 중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요리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몰려갔다. 약 200년 전 중국의 모든 걸 우러러본 연안 박지원과 달리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사는 시기에 태어난 우리는 중국의 모든 걸 무시하고 깔봤다. 그랬던 나에게 베이징의 한 노포에서 판다는 라오 베이징 짜장면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괴담처럼 다가왔다. 누가 들어도 짜장면으로 들렸던 그 이름. 인터넷이 없던 시절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PC통신에 짜장면 시식기를 올리면 곧바로 한바탕 싸움이 시작됐다. 2000년 나도 드디어 중국집 짜장면을 맛보게 되었다. 균일한 굵기로 뽑아낸 수타면이 담긴 그릇에 볶은 춘장 한 종지와 대여섯 종류의 채소가 담긴 접시가 나왔다. 점원은 춘장을 면 가운데 꽃봉오리처럼 올리고 채소를 부은 뒤 달그락거리며 한데 섞어줬다. 오이, 순무 등 대부분의 채소는 날 것이었고 콩만 삶아서 나왔다. 장은 한국과 같이 검은색이었지만 걸쭉하지 않고 되직했다. 춘장이 너무 적어서 겨우 이걸로 비빌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골고루 잘 섞였다. 콩볶은 향이 밴 짭짤한 장은 맛이 훌륭했다. 투박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달까? 괜찮은 분식이었다. 중국 가이드북을 쓰면서 베이징 짜장면을 소개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그걸 본 여러 사람이 베이징 짜장면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는데 대부분 한국 짜장면보다 맛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콩볶은 냄새가 기가 막혔다고 해도 그래도 맛은 별로지? 라는 질문이, 수타면 뽑는 기술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래도 맛은 별로지?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심지어 한국의 짜장면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자장면이 된 거라고 주장하며 내 취재가 부족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19년의 베이징 짜장면은 정말로 한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점점 단맛이 강해지고 있지만 최소한 20년 전에는 베이징은 베이징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짜장면 맛이 달랐다. 짜장면은 우리 것이라고 답을 정해놓은 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장을 면에 비벼 먹는 방식의 요리는 흔하다. 이탈리아의 파스타부터 강원도의 막국수까지 모두 짜장면의 사촌쯤 되는 셈이다. 가이드북 작가라는 직업 덕에 10여 년 동안 베이징 짜장면이 변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다. 그 사이 상하이와 홍콩 가이드북도 출간했는데 대륙 단위의 책과 달리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은 더 깊은 정보를 요구했다. 한참 재미있게 홍콩 취재를 하던 2008년 무렵 우연히 찾은 식당에서 이상한 요리를 또 발견했다. 메뉴판에는 징두 짜장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짜장면이 출현한 것이다. 중국어라면 징두라고 읽어야 하지만 중국엔 이런 지명이 없다. 이 이름으로 알려진 도시는 바로 일본에 있다. 천황이 살던 고도, 교토다. 그러니까 내가 교토 짜장면을 찾은 것이다. 주문해서 먹어보니 장으로 누르스름한 황장을 사용했을 뿐 나머진 짜장면과 동일했다. 혼란과 흥분이 반반씩 스쳐갔다. 일본, 그것도 교토의 짜장면이라니. 혹시 짬뽕처럼 짜장면도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전래된 건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나는 교토에서 중국집을 뒤지고 있었다. 교토에는 중국집이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관광객은 거의 찾지 않는 로컬 식당뿐이었다. 그 속에서 짜장면은 찾지 못했다. 혹시 다른 면 요리에 짜장면의 원형이 깃든 건 아닌가 생각하고 우동집, 모밀집, 라면집을 모두 훑었지만 짜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여러 식당의 주인은 물론 교토 요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교토에는 짜장면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렇게 교토에서 짜장면 찾기를 포기할 때쯤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식 만두집 메뉴판에서 극적으로 교토 짜장면을 찾았다.
장사가 끝났다면 나를 돌려보내려는 사장에게 겨우 사정해서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 정확히 어떤 맛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오로지 짜장면의 기원 찾기만 전념했다. 원래 교토에도 짜장면이 있었나요? 무슨 소리야? 교토에서 짜장면을 왜 찾아? 아니 여기 메뉴에 적혀있잖아요. 교토 짜장면이라고. 내 질문에 당황한 주인은 아예 주방 밖으로 나와서 마주 앉았다. 이건 교토라고 있는 게 아니야. 중국어로 징두라고 해야지. 징두라고 읽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중국에 징두가 어딨어요? 이것 좀 보게 젊은이. 징두는 바로 베이징이라고. 에? 잘 들어봐. 징두는 수도란 뜻이야. 중국에서는 베이징이 징두고 일본에서는 이 자체가 도시 이름이 되었어. 이게 바로 교토지. 그의 설명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홍콩에서 베이징 짜장면을 적힌 메뉴판을 보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다 교토에서 보름이나 보낸 것이다. 교토 가이드북을 내자는 출판사도 없으니 돈과 시간만 쓰고 건진 건 없는 셈이다. 그나마 남은 게 있다면 한국과 중국, 홍콩과 일본에서 다양한 짜장면을 맛보고 각자 다르게 발전해온 짜장면이 오늘날 서로 비슷해진 경향을 직접 확인했다고나 할까? 중국에서 우연히 건너온 검은 면 요리가 이 땅에서 한식인 양 동거한 지 어느덧 100년이 훌쩍 지났다. 짜장면의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의 시간이다. 아마 10년쯤 더 지나면 베이징 한복판에서 한궈 짜장면이나 서울 짜장면이라는 이름을 단 식당이 생길지도 모른다. 얼마 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중식 요리사가 중국에서 한국 짜장면을 열심히 파는 장면을 봤다. 그가 만든 짜장면을 맛본 베이징의 시민들은 과연 그 요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